얘들아 봐봐.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걸 볼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꼭지점이면 만약에 최소값을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면 이 꼭지점이랑 최대값인 지점이랑 x좌표 차이가 얼마큼 난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2. 그치, y값이 4만큼 차이 나니까 2만큼 차이가 난다를 알려주고 있지. 근데 꼭지점이 아닌 지점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꼭지점인 지점이랑 꼭지점이 아닌 지점이랑 꼭지점이 아닌 지점이야. 그럼 얘네 y값 차이가 4가 난대. 그럼 x값 차이는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치?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인 지점이랑 최대값인 지점이랑 x값의 차이가 많이 나봐야 얼마큼 난다라는 거야? 2만큼밖에 못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안 돼.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지금 최소인데 최대가 여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최소랑 최대랑 3만큼 차이가 나니까 사실 얘네들의 차이는 9보다 더 크게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최소인 지점이 어디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꼭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 있지.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지. 그럼 여기가 3인 지점이고 여기가 0인 지점이면 어디서 최대야? 0에서 최대지.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만약에 0에서 최대라면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야? 자,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최대인 지점이랑 꼭지점이랑 x값의 차이가 얼마큼 난다 그랬어? 2만큼 난다 그랬지.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0에서 최대를 가지니까 최소인 지점은 x값의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 2만큼 난다고. 그래서 p가 2일 수 있어. 그치? p가 꼭지점의 x좌표니까. 됐어? 그 다음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어. p가 몇일 수도 있을까? 1일 수도 있어. 어떤 그림이겠어? 몇에서 최대일 때? 3에서 최대일 때 당연히 x값 차이가 이만큼 나면 우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되지. 왜? 구간을 내가 이렇게 늘려봤는데도 최소값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스 이렇게 두 개야. 그럼 케이스 이렇게 두 개인데 어쩌라고? 그러면 봐봐. 0에서 5 사이에서는 최대값이 x는 몇에서야? 자연스럽게 5에서 최대일 수밖에 없지. 얘들아,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2인데 최대값이 5야. 그럼 원래는 차이가 얼마큼 났어야 돼? 9만큼 났어야 되지. 자, 다시. 얘들아, 여기가 2야. 그럼 요 지점이랑 x값의 차이가 얼마큼 나니까? 3만큼 나니까 y값의 차이는 얼마큼 나야 돼? 9만큼 나야 되지. 근데 이제 여기 최대값이 4m이라고 했는데 원래 2라는 지점에서의 최소값에다가 9를 더해야 되니까 m값이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그래서 얘는 괜찮아. m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는 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면 x값의 차이가 4만큼 나니까 y값의 차이가 16만큼 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4m은 뭐라고 써야 돼? m 더하기 16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때는 m값을 구해보면 3분의 16이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지. 그래서 얘가 답.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결국 여기서 얘랑 차이가 4만큼 나니까 어떤 지점부터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랑 x값의 차이가
이만큼 나겠구나 부터 시작을 해보면 돼. 근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답이 안 나왔어. 아 그러면 아쉬운 거지. 다른 케이스 해보면 되지 뭐 그러면.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 해주면 애들이 대체로 8번 9번 다 하더라고. 그 다음 10번 시작. 봐봐. 얘들아 또 너희들의 문제점이 드러났어. 또 그림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 앞에서 해석하고 그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를 온전히 해석하고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줄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의 최대값은 0이다야? 아니야. fx의 최대값은 얘의 최대값은 0 이하이다야. 그럼 여기 뒤에는 뭐야? 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아래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야. 요 구간에서 f의 최대값과 g의 최소값이 같아지려면 그 값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다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같아져야 되니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이유는 대칭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그린 것 뿐이야.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돼. 구간 길이가 얼마야? 4. 그럼 4라는 구간 길이가 정해져 있대. 그럼 그때 f의 최대값과 g의 최소값이 같아지려면 그 구간 안에 누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꼭지점이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꼭지점이 그러니까 두 구간이 이렇게 접혔어. 이렇게 접혔으면 꼭지점이 하나밖에 안 들어오지. 그럼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근데 내가 구간을 잘 잡았더니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일 때 처음으로 꼭지점이 두 개가 다 들어온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럼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 오케이? 처음으로 꼭지점이 다 들어왔지.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소리야? 봐봐. 여기 이렇게 있을 땐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다가 k값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k가 0일 때, 즉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처음으로 꼭지점이 둘 다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2. 꼭지점의 x좌표면 2,0. 그 다음 얘네를 옮기다 보니까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소리 아니야?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혔을 때가 끝이래. 그럼 얘 꼭지점 x좌표가 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야,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중에 누가 f의 꼭지점이고 누가 g의 꼭지점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fx는 f0의 모든 실근의 합이 뭐래? 음수래. 이거 무슨 소리야? y는 fx가 이렇게 있지. 그치? 그래서 f0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y는 f0를 이렇게 그었어. 그랬더니 두 실근의 합이 음수래. 라는 건 무슨 소리야? 두 실근의 합은 뭐야? 대칭축 2배지. 그럼 이 상황은 돼, 안 돼? 안 돼. f의 꼭지점이 누구란 소리야? 이거. 그럼 따라서 fx는 뭐라고 쓰면 돼? 최고 차이 계수 뭐 p 같은 거 써도 돼. p라고 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gx는 뭐라고 쓰면 돼? gx의 꼭지점은 얼마니까? gx의 꼭지점이 2니까 x-2에 제곱하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대입해서 너희가 최고 차이 계수만 캐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천천히 해석을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모의고사 또는 처음 보는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돼. 이해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설명할 때 뭐 해야 돼? 한 번에 답이 이거인 걸 캐치를 할 수는 없다고. 너희가 관찰을 해봐야 된다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됐어? 이거 정리하고. 잠깐만. 정리하는데 이게 11번이랑 12번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 이 문제들이랑.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하고 너희가 이건 숙제를 해야 돼. 11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가지고 f의 꼭지점을 하나로 결정했지. 근데 얘는 결정이 되지 않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케이스가 몇 개라는 거야? 케이스가 두 가지라는 거야. 그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그래서 값으로 가능한 모든 값의 합을 B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냥 두 가지 다 해보면 돼. 알겠지? 그럼 12번. 12번은 표현 자체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문제 풀 때 뭐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모든이랑 임의의 실수랑 같은 얘기니까 얘가 무슨 얘기야? fx1 요거랑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얘랑 이거의 차이는 뭐야? 봐봐. 얘는 이렇게 그려줘도 돼. 얘는 이렇게 그려줘도 돼. 모든 x값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때마다 얘가 더 크네. 이때도 얘가 더 크네. 이때도 얘가 더 크네. 그게 얘야. 근데 얘는 이러면 돼, 안 돼? 지금 x1을 여기로 잡았어. 근데 x2를 여기로 잡았어. 이러면 여기 위배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여기 위에 거랑 똑같아. 결국 f의 최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표현이야. 그래 너네가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 알겠지? 얘는 요게 가능한데 얘는 요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 다음 12번이랑 10번의 차이,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어찌됐든 y값이 같게끔 해줬지. 근데 얘네는 뭐야? y값의 차가 얼마래? 1이래. 그래서 근데 뭐 별거야? 이렇게 그냥 두 개 y값이 같았던 거 그냥 한 칸만 떨어뜨려 놓고 똑같이 풀면 돼. 결국 얘들 무슨 얘기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둘 다 들어오냐 마냐 그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고 13번 한 애들은 14번까지 해봐. 이것도 정리 다 해야지. 적어놓고 적어. 메모하고. 메모해야지. 답만 딸깍하고 써면 어떡해.
적당히 메모했으면 뒤로 넘어가. 얘들아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야 너네 이걸 처음 보지 않아. 너희 중3번에서 내신할 때 시켰어. 너희 중3번에서 내신할 때 시켰어. 확실하게. 근데 봐봐. 기본적으로 보조선 긋는 법을 좀 배우기는 해야 돼. 보조선을 어떻게 긋냐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으면 손해는 안 봐. 얘들아 원의 중심이 있지. 그다음에 원 위에 한 점이 있지. 그럼 얘를 이렇게 이어. 됐어? 그럼 너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보이거든? 그럼 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제일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왜? 원에서는 뭐가 다 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6일이랑 6일이랑 같아. 그러고 나서 얘가 하필 BC에 뭐래? 중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 수직이 되지. 됐어? 그럼 너희 눈에 지금 수직 몇 개 보여? 여기랑 여기 두 개 보이잖아. 물론 사실 여기도 수직이지만. 됐어? 그리고 나면 너희 눈에 지금 봐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지. 두 개 무슨 관계에 있어? 닮음. 왜?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떨까?
그래서 그럼 두 개가 닮음인 걸 어찌됐든 쓸 수는 있겠다 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쳐다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삼각형 넓이 아니겠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5a 길이. 근데 사실 5a 길이는 어차피 1이지? 곱하기 뭐 해야 돼? 여기 수분해발 h라고 한번 해보자. 곱하기 ph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래서 근데 이제 ph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문제에서 지금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그래서 그럼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길이를 뭐로만 표현을 해내면 돼? x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을 해내면 돼. 근데 그걸 할 때 이제 닮음을 쓰겠다 이거야. 왜? 2분의 x. 2분의 x. 그런 거는 너네끼리 속닥대지 말고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한 번에 해결될 거로. 여기 2분의 x. 그렇게 되면 여기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2분의 x지. 요만큼 길이 얼마야? 1이지. 1이지? 그럼 이제 봐봐. 요 보라색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내가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를 알지. 그래서 근데 내가 결국 구해야 될 건 뭐야? 요만큼 길이네. 요만큼 길이를 x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알고 여기를 2분의 x라고 알면 요만큼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요만큼 길이도 표현할 수 있지. 내가 그러면 여기 좌표를 m 이라고 하면은 닮음을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5b 대 5m은 5m 대 mh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않아? 닮음을? 그렇게 되면은 결국 5b의 길이가 얼마야? 1이니까 따라서 mh의 mh 길이는 뭐라고 나와? 5m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1-4분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이제 pH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2분의 x에다가 1-4분의 x제곱 이렇게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근데 너희가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아. 14번도 해봐. 그러니까 이걸 어찌됐든 풀어내려면 이건 닮음을 꼭 봐야 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MH 길이를 X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돼. 14번도 해봐.
자 얘들아 똑같은데 좀 달라. 자 봐봐. 어쨌든 너네가 저거를 일단 들었으니까 뭐부터 연결을 했을 거야? OC 이렇게 연결을 했겠지. 그래서 여기 길이 같다라고 했겠지. 그다음 여기 또 수직 표시 이렇게 했겠지. 됐어? 그러면서 이제 막 닮음을 찾아보려고 하니 잘 안 보여. 근데 닮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정확하게 갖춰야 돼. 얘들아 이번에도 뭐 구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지.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내가 요만큼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인 걸 알아? 그렇지, 요만큼 길이가 1인 걸 알지? 그 다음에 내가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얼마야? x. 그럼 나는 요만큼 길이를 이제 x로 표현을 해내야 되네. 그게 전부야. 그래서 요만큼 길이를 어떻게 x로 표현을 할까 이번에? 이번에 아까처럼 뭐 여기랑 요 삼각형이랑 억각 이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야.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려. 수선의 말을 내리면 내가 원래 구하려던 길이 대신에 어디를 구해도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도 괜찮은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닮음도 볼 수 있어야 돼. 유삼각형이랑 뭐랑 닮음이야? 유삼각형이랑 닮음이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1이고 여기 요만큼 길이가 뭐가 돼? 2분의 x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1대 2분의 x는 조그만 삼각형에서 뭐라고 쓸 수 있어? x대 뭐야? 어? 저 위치가 어디가? 저기 OP랑 C OP랑 C랑 C 만나는 만나는 비교가 아니지 않나요? 어? 저기가 아닌데? 그냥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내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러면 됐지? 그치? 이러면 됐지? 따로 내려야 따로 그럼 이렇게 내리고 나면 이제 닮음을 써주면 되지? 지금 내가 여기 1대 2분의 x는 x대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요만큼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제 L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L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던 요만큼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1-2분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지. 됐어? 그리고 14번이랑 15번은 아예 똑같아. 답도 똑같아. 14번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내신 기간에 학생들에게 풀렸던 문제고 15번은 미사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 여기에 이제 해당이 없겠지만 미사지역에 미사고라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출제된 문제야. 아예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깨끗한 도형에다가 너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고 이거 정리하고 16번도 해봐.
또 이차함수야. 또 이차함수 안 나오니까 문제 진행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야?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뭐야? 문제 상황을 몰라서 이것저것 해봐야 될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어? 교점 2개고 접한대. 이걸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유형 같으면 얘들아 들어봐. 아니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애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거 우겨넣어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그렇게 우겨넣어서 풀 수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그리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정확하게 교점이 2개다, PQ 2개다. 그 다음에 P에서 접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접하겠지.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너희 답 낼 때도 그림만 이렇게 띡 내면 답이 나와? 아니잖아. 결국 너희가 써야 될 게 수식이잖아.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어차피 내가 이미 판단이 되어져 있는 거는 수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줘야 돼 너네가. 얘들아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도 받아들여야 돼. 너희가 이럴 때 이거 하고 저럴 때 저거 해야지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그림만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냐면 어찌됐든 내가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PQ, X좌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럼 PQ, X좌표가 어떻게 찍히는지만 알면 되지. 근데 fx의 그래프가 y는 x랑 만난대. 그래서 내가 그 두 점을 fx를 그려서 찍을 게 아니라 어디다 찍겠다라는 거야. y는 x 위에다가 찍겠다라는 거야. p랑 q를. 그럼 p랑 q가 y는 x 위에 어디에 있을 건데 그거만 결정하면 된다고.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p가 pq래. 그러니까 O랑 q는 내가 p라는 점을 일단 일사분면에 하나를 찍을게. p라는 점을 이렇게 하나 찍으면 O랑 q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어떤 점이야? 같은 지점이니까 O는 여기 있으니까 Q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또 어떤 경우도 배제하면 안 돼. P가 이렇게 3, 4분면에 있을 때도 배제하면 안 되지.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Q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대.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P고 여기가 Q가 되면은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어때? 커지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정답은 이 케이스야. 그러면 내가 P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Q라고 했잖아. Q의 X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6일이랑 6일이가 같으니까 2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리고 나서 fx10만 제대로 적성하면 되잖아. fx는 여기랑 여기를 지났는데 뭐라고 쓰면 돼? 2배 x-알파 x-2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고 gx는 어디서 접한대? P에서 접한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끝이라고. 됐어? 그럼 이렇게만 써주고 나서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돼 이제? 마지막에 fx 더하기 gx가 0 이상이다의 해가 모든 식을 쓸 때 이거 몇 차식으로 나오겠어? 2차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2차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판별식이 뭐다 써주면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면 뭐가 나올 거냐면 알파의 범위가 나올 거야.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건 너네가 해봐. 그럼 그랬을 때 점 P의 X좌표 즉 알파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면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해내면 되지 너네가.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는 과정만 있었으면 자 너네가 이해하는데 정확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했니? 정확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했어? 아니야. 이 문제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배워야 돼. 무작정 그래프 그려서 푼다? 그건 아니야. 필요한 순간에 꺼내서 쓸 수 있어야지. 근데 얘는 필요한 순간이 아니고 첫 번째 문제는 필요했다고. 내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필요했다고. 됐어? 야, 그리고 나서 어차피 교점이라 그러면 F랑 G의 교점이라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꼭 얘네가 만나는 상황을 그려서 만나는 지점을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아니야. F랑 G 둘 중 아무거나 그리고 그냥 F 위에만 2점을 찍거나 G 위에만 2점을 찍어도 된다고. 어차피 거기가 교점이다라는 사실이 변해? 안 변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너희 잘 생각해봐. 어떤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사실 두 함수를 그릴 필요 없어. 한 함수 그리고 직선만 그려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좀 효율적으로 그려야지. 문제에서 2차 함수 두 개 나왔다고 냅다 2차 함수 두 개 그리고 있으면은 거기에 시간 다 쏟고 있잖아. 아, 그림 예쁘게 안 그려져. 지워. 아, 근데 이것도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지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복하다가 정작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문제 넘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일단 뭐 그림 그리고 안 그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PQ가 두 개가 있을 때 P의 위치를 1사분면으로만 결정짓지는 말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너희가 뒤로 넘겨보면은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랑 Q가 다른 사분면에 존재할 수도 있어. 얘는 어쩔 수 없이 OP랑 PQ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사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만약에 PQ가 OP의 2배래. 그럼 어디 쓸 수도 있어? PQ가 OP의 2배래. 그럼 어디 쓸 수도 있어? 여기 쓸 수도 있지. 근데 어디 있을 수도 있어? 3, 4분면에 여기에 정확하게 요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에 여기에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너희가 고려를 해줘야 돼. 얘는 지금 OP랑 PQ랑 같았어서 우리가 한 사분면에 다 몰려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길이가 달라지면 너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야 돼. 왜? 근데 저기 fx의 식에서 플러스 x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우씨 떨어졌네. 그래서 그럼 빨리빨리 좀 얘기해줘. 잠깐만, 너희끼리 속닥대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면 맞거나 틀리거나야. 틀린다고 누군가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비난하면 내가 뭐라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줘. 알겠지? 말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x가 왜 나와야 돼? xy 교점이 이거니까. 됐어? 그래서 아무튼 몇 사분면에 있는지 좀 조심하고 19번은 내가 바로 할게. 내가 일단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얘들아, 이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게? 2차 방정식 괜찮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물어볼게.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춰줘. 얘들아,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해는? 이것도 대답을 못한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2, 마이너스 1 하면 돼, 안 돼? 그치? 2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너네 왜 이건 대답이 안 나와? 저 2차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x는 ft 또는 gt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금 0이랑 4를 갖는데 그럼 얘네 둘 중 하나가 0이고 둘 중 하나가 4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가 0, 4일 수도 있고 4, 0일 수도 있지? 오케이? 왜 튀어? 0, 4일 수도 있고 4, 0일 수도 있지? 둘 다 0, 0이고 4, 4에서는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근이 이거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몇 개래? 3개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저 봐봐, 위에 거에다가 대고 막 이상한 짓을 할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어려우니까 친절하게 2차 방정식을 뭐까지 해준 거야? 인수분해까지 해준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고. 그럼 이제 얘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어찌됐든 얘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K가 3개가 있다 그래서 내가 K를 설정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거야. K 값을 하나를 지정을 해. K 값을 하나를 지정을 하면 이런 거야. F K1이 0이면 G K1은 몇이다라는 거야?
4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fx를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fx가 2차니까 어쨌든 fx를 이렇게 그렸어. fx를 이렇게 그리고 내가 y는 0을 이렇게 그었거든. y는 0을 이렇게 그었을 때 한 x값이 k1이 나온 거야. 됐어? 그럼 gx는 어딜 지나야 된다라는 거야? 요 말이? 그러니까 봐봐. f에다가는 k1을 넣으면 0이다지. 그래 내가 x축을 그리고 k1을 여기다 표시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뜻이야? g에다가는 k1, 요 같은 x값을 넣으면 y값이 몇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4여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가지고 한 x값당 f가 만약에 여길 지나면 g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되고 위에 4를 지나야 되고 같은 x값에서 f가 만약에 같은 x값에서 f가 4를 지났으면 g는 반드시 어딜 지나야 된다는 거야? 0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지금 여기 k1이 있고 같은 간격 아니야? 대충 둔 거야. k2가 있고 k3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뭐랑 뭐를 그릴 거냐면 y는 0이랑 y는 4를 이렇게 그릴 거야. y는 0이랑 y는 4를 이렇게 그릴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f가 여기를 지났어. 그럼 g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라고?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라고. 됐어? 그럼 만약에 f가 여기를 지났어. 그럼 g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 반드시. 오케이? 근데 f가 여기랑 여기를 지났어. 2차 함수인데 여기까지 지날 수 있어? 없어. 그럼 f는 여기를 지났을 거고 g는 여기를 지났을 거야. 오케이? 이러한 f랑 g 생각할 수 있지. 이러한 f랑 g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는 분명히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생겼다라고 쳐봐. 됐어? 그럼 요 아래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여기랑 요 지점의 x값도 어떨까? 같지.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피해달라 이런 거야. 얘들아 이거 어려워. 일단 어려워. 근데 한 번만 잘 뚫고 나면 나머지 뒤에 거 아니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게 조금 쉬울 거야. 그러니까 좀만 견뎌봐. 호흡이 긴 건 맞아. 여기서부터 지금 천천히 잘 와봐야 돼. 여기서부터 잘 와봐야 돼.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fx, gx를 그렸어. fx, gx를 그렸을 때 y는 0이랑 y는 4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려놨을 때 만약에 한 x값에서 f가 여기를 지났으면 g는 그냥 단순히 여기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합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걸 만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k값이 몇 개가 돼버린다고? 4개가 돼버린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k값이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긴다고 이렇게. 됐어? 지금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k값이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3개만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6일 기준으로 대칭이게끔 그리면 4개가 생겨서 안 된다고. 됐어?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아? 어?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아? 2차 계수가 1이 2차 함수 gx가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건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이렇게 지나는 거밖에 안 남는 거 아니야? gx가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그럼 fx는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생겨야 돼. 됐어? 근데 f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 f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 2,4. 그럼 여기가 2,4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2,0이 되겠지. 그러니까 gx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2,0이라는 거고. 그럼 따라서 gx를 내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 gx는 x-2의 제곱. fx는 뭐라고 작성해야 될까? 야, fx는 뭐라고 작성해야 될까? 그래,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지. 얘들아 봐봐, 이런 거야. 여기도 똑같아. x값이 요만큼 변했을 때 y값도 이만큼 변해. 근데 그 변화량이 두 함수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초차인 계수가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오케이? 그래 사실은 문제에서 gx의 gx의 초차이 계수밖에 안 주어졌어. 근데 fx의 초차이 계수도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 오케이? 얘들아, 너희가 힘든 반응인 거 맞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제 몫을 내가 너희한테 21번까지 넣어버렸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찌됐든 자 봐봐. 요거의 뜻이 뭐였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이 방정이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이거의 해는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x는 fk 또는 gk라고 해석을 하자고. 그럼 그랬을 때 얘가 0 또는 4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k값이 있으면 그 k값을 대입을 했을 때 f가 0이 되면 g는 뭐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f가 4가 되면 g는 0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가 세 개의 x값에서 y값을 번갈아 가면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세 개의 x값에서 y값을 번갈아 가면서 가져야 되잖아. 그럼 그랬을 때 그러한 게 세 개만 존재하려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k값이 4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림은 이게 유일하다 이거야. 됐어? 그래서 초차이 계수로 하나만 줬어도 나머지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x값 변화량이랑 y값 변화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됐어? x값 변화량이랑 y값 변화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초차이 계수가 같을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너무 힘들지? 끊어? 일단 저런 거는 있었다고?